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채소를 열심히 드시는데도 변비가 심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물을 하루에 8컵씩 마시는데도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서 고생하시나요? 사실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안구 건조증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끝까지 들으시면 만성 변비도 해결하고 눈도 편해지고 심지어 뱃살까지 줄어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인데 저한테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변비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죠?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거나 가더라도 힘을 너무 많이 줘야 하고 변이 딱딱해서 고통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채소를 많이 드시죠. 양배추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채소 샐러드도 열심히 드시는데 이상하게 배만 더 불러오고 가스는 차고 변비는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젊은 사람의 변비와 나이 드신 분의 변비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장이 경련을 일으켜서 변비가 생겨요. 이걸 경련성 변비라고 하는데요. 장이 너무 긴장해서 꽉 조여지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채소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살 이후에는 대부분 이완성 변비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장이 힘이 없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오래 쓰면 늘어나서 탄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장이 근육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거든요. 장이 음식물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장이 건조해집니다.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장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야 하는데 장이 건조하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섬유질이 부드럽게 부풀지 못하고 오히려 딱딱하게 뭉쳐서 장을 막아버립니다. 게다가 힘없는 장은 그걸 밀어낼 힘도 없어요. 결국 배는 더 불러오고 가스는 차고 변비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되신 분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채소 샐러드를 드시고 고구마도 찢어 드셨대요.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가스가 차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변비는 더 심해지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장에 힘이 없는 이완성 변비였습니다. 제가 채소를 좀 줄이시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채소가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 말대로 하셨어요. 채소를 줄이고 대신 기름진 음식을 조금 드시고 따뜻한 국물을 자주 드셨더니 일주일 만에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도 훨씬 수월해졌대요. 2달 후에 오셨을 때는 얼굴도 환해지시고 배도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셨어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장에 필요한 건 섬유질이 아니라 수분과 기름입니다. 장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마치 마른 피부에 로션을 발라야 하는 것처럼 장에도 윤활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름을 드시는 겁니다. 특히 들기름이 아주 좋아요. 들기름에는 장을 윤활하게 만드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세요. 그냥 마셔도 되고 밥 위에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단들기름은 열에 약하니까 절대 가열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호두나 잣도 좋아요. 하루에 호두 서너 개 정도 드시면 장이 부드러워집니다. 버터도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버터 한 작은 조각을 커피에 타서 드시거나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간장이랑 비벼 드시면 됩니다. 이게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도와줘요. 두 번째는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500ml에 소금 3g 정도를 타서 드세요. 미지근한 정도 손에 쥐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도면 됩니다. 이걸 천천히 마시면 장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돼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장을 굳게 만들거든요. 세 번째는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건더기보다 국물이 중요해요. 미역국이나 맑은 국물을 자주 드시면 몸속 수분이 보충되고 장도 촉촉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드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활동을 시작해요. 네 번째는 버터 커피예요.
커피 한 잔에 버터 5g 정도를 넣어서 아침에 드시면 30분 안에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버터가 담즙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단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피해야 할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떫은 맛 나는 음식입니다. 감, 홍차, 도토리, 밤 이런 거요. 이런 음식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특히 곶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약 형태의 건강식품이에요. 다시마환이나 차전자피환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장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막힐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장에서 덩어리가 되어버리거든요. 세 번째는 과도한 채소예요. 특히 양배추나 고구마는 가스를 많이 만들어서 배를 불편하게 합니다. 드시되 적당히 드세요. 여기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3번도 화장실을 못 가신다면 변비가 맞아요. 입이나 혀가 자주 마르고 목이 건조하다면 몸속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식후에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으시다면 장이 약해진 겁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진단받으신 분들도 변비가 잘 생겨요. 이제 변비와 여러분의 다른 건강 고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변비가 있으면 뱃살이 나옵니다. 장에 노폐물이 쌓이면 배가 불러오고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몸 전체에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도 올립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칙칙해져요. 몸속 노폐물이 피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만 해결해도 배가 들어가고 피부가 맑아지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변비를 해결했더니 혈압약을 줄인 분도 계세요. 몸이 깨끗해지니까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이제 안구건조증 이야기를 해볼게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뜨기 힘들고 TV를 보다 보면 점점 흐려지고 눈이 시리고 아프신 분들이요.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다시 건조해지고 물을 많이 마셔도 소용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안구건조증도 변비와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몸속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액이라는 게 부족한 거예요. 진액은 우리 몸속의 촉촉한 액체를 말하는데요. 침, 눈물, 소화액, 관절액 이런 것들이 다 진액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 진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눈물도 줄어들고 침도 줄어들고 장도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구건조증과 변비가 같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본 원인이 똑같거든요. 눈물은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안쪽은 끈적끈적한 점액층이고요. 가운데는 수분층이고 제일 바깥은 기름층입니다. 이 기름층이 정말 중요해요. 기름층이 눈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마치 냄비 뚜껑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기름층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눈물이 빨리 증발해버립니다.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마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카페인이나 술을 많이 드시면 더 안 좋아요. 카페인과 술은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다이어트나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진액이 부족해져서 안구건조증이 생겨요. 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들도 몸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증상을 한번 볼까요? 눈이 시리고 통증이 있고 눈이 떨리고 두통이 생기기도 해요.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TV를 보다 보면 점점 안 보여요.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안구건조증의 일종입니다. 눈이 너무 건조해서 자극을 받으니까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입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잠도 잘 안 오고 피곤하시다면 몸 전체가 진액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는 진액을 채워야 합니다. 물만 마셔서는 안 돼요. 단백질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진액이 만들어지거든요. 달걀이 아주 좋아요. 특히 노른자에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달걀 한두 개를 꼭 드세요. 짭짤한 국물도 좋아요. 미역국이나 맑은 국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서 드시면 체내 염도가 맞춰지면서 눈물 생성이 잘 돼요. 우리 눈물도 짠맛이 나잖아요? 소금기가 있어야 제대로 된 눈물이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500ml에 소금 3g을 타서 자주 드시면 몸속 수분이 보충됩니다. 두 번째는 차를 드시는 건데요.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몸이 큰 편이고 땀이 많으신 분들은 국화차나 카모마일 차가 좋아요. 몸이 작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차가 좋고요. 페퍼민트 차도 눈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야 할 음식이에요. 밀가루 음식과 매운 음식은 염증을 일으켜서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커피와 술도 줄이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 진액이 만들어지거든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눈 깜빡이기 연습도 중요해요.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 크게 뜨는 걸 자주 하시면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이 자극을 받아서 기름이 잘 나와요. 하루에 100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컴퓨터나 TV를 보실 때는 1시간마다 10분씩 쉬세요. 눈을 감고 쉬거나 먼 곳을 보시면 됩니다. 온찜질도 효과가 있어요.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놓으면 막혔던 기름샘이 열려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세안할 때 속눈썹 라인을 깨끗이 닦으세요. 기름샘이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비누 거품을 내서 속눈썹 부분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잘 헹구시면 됩니다. 눈 주위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눈썹뼈를 따라서 지압하고 관자놀이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코 앞쪽도 꾹꾹 눌러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눈이 편해집니다. 인공눈물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인공눈물은 내성이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주 넣으셔도 돼요. 단 일회용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방부제가 안 들어 있거든요. 한번 개봉하면 바로 다 쓰시고 남은 건 버리세요. 인공눈물은 45분 정도 효과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넣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인공눈물은 임시방편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몸속 진액을 채워야 합니다. 영양 있는 음식을 드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안구건조증과 다른 건강 고민의 연결고리를 말씀드릴게요. 진액이 부족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주름이 많이 생겨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죠. 관절도 뻣뻣해지고 아파요. 관절액이 부족하니까요.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요. 반대로 진액을 채우면 눈도 편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변비도 해결됩니다. 몸 전체가 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안구건조증 치료하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분도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변비와 안구건조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몸이 건조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들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물만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기름과 영양분이 함께 있어야 수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만 부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기름진 흙이면 물을 머금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드셔야 해요.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적당량은 꼭 필요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버터, 달걀, 호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줘요. 젊을 때처럼 채소만 먹고 기름기를 다 빼면 몸이 더 마르고 건조해져요. 이게 변비도 만들고 안구건조증도 만들고 피부도 거칠게 만들고 관절도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차가운 음식은 몸을 굳게 만들어요. 장도 굳고 혈관도 굳고 관절도 굳어요. 따뜻한 음식은 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는 꼭 따뜻한 걸 드세요. 소금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요즘 짜게 먹지 말라고 해서 아예 싱겁게만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적당한 염분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짠맛이 나거든요. 소금기가 있어야 수분이 제대로 분배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염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째,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세요. 특히 버터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채소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드시되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가 소화가 잘 돼요. 넷째, 변비약이나 안약을 오래 쓰고 계시면 의사와 상담해서 조금씩 줄여보세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약을 안 쓰셔도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통증이 심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신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5년 동안 변비와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 다니면서 약도 먹고 인공눈물도 넣고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러다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제가 식단을 바꾸라고 했어요. 채소를 줄이고 달걀을 매일 드시고 들기름을 아침마다 한 숟가락 드시고 따뜻한 국물을 자주 드시고 물 대신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라고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평생 들어온 상식과 달라서요. 하지만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변비가 거의 사라지고 눈도 편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셨대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뱃살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장에 쌓였던 노폐물이 빠지면서 배가 들어간 거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고 몇십 년 고생한 게 한 달 만에 나아지니 신기하다고요.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60살 이후에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채소와 물만으로는 부족해요. 기름과 영양분이 함께 있어야 하고 따뜻하게 드셔야 하고 적당한 염분도 필요해요. 변비가 있으시다면 채소를 줄이고 들기름, 버터, 호두를 드세요. 따뜻한 소금물을 아침에 마시고 국물을 자주 드세요. 떫은 음식은 피하시고요. 안구건조증이 있으시다면 달걀을 매일 드시고 짭짤한 국물을 드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눈 깜빡이기 연습하고 온찜질하고 눈 주위 마사지 하세요. 인공 눈물은 증상 심해지기 전에 미리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변비도 해결되고 눈도 편해지고 뱃살도 줄고 피부도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됩니다.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나이에 맞는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젊을 때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몸이 변했으니까 방법도 바꿔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인데 저한테는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